네,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해운계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 우리 해운계에서 이해하기에는 너무 눈높이에 좀 안 맞을 정도로 깊숙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듣는 분들이 전문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지금 상장사, 비상장사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규제보다도 더 무서운 게 금융권, 화주, 보험업계의 요구다. 예를 들면은 금융권에서는 상장사, 비상장사에 관계없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 상황을 읽어보니 돈 못 빌려주겠다는 끝나는 거다. 지금 화주가 예를 들어서 제로카본 선박에만 짐을 주겠다. 그거는 상장, 비상장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체적으로 좀 정리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 해운계 입장에서 맞춰서 지금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조금 정리를 제가 하자면은 ESG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환경, 바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대체에너지입니다. 대체에너지는 우리 한국 해운의 규모로 봐서 우리가 주도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따라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하고 G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ESG를 실천을 하는 하나의 툴로 S나 G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S나 G는 회사의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가버넌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각도를, 지금 지속가능성 이야기도 자꾸 나오는데 제가 지속가능성 이야기를 오늘 머스크 이야기도 자꾸 나왔습니다. 머스크의 2021년도 지속가능성이라는 거하고 국내 지금 어느 회사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거를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은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회사 브로셔를 약간 업데이트한 차원입니다. 머스크란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소위 프레찌라는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지금 자료가, 공시 자료가 이러이러한 거다. 그 자료는 예를 들어서 IFRS에서 신고를 한 그런 공식적인 데이터, 이런 자료를 다 토대로 하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머스크 같은 소렌스코라는 그룹 체어맨이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나 어떤 ESG 평가가 사지선다형 어떤 설문서를 주고 그걸 답변하듯이 작성을 한다거나 회사의 톱 매니저는 한 번도 인터뷰를 한 것도 해보지 않고 어떤 답변서 쓰는 식으로 해서 한다. 그건 아니다. 모 평가기관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70개 항목을 주었더니 답변을 어떻게 쓸지 모르더라. 이건 뭐라고 써야 됩니까?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톱 매니지먼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 김동수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ESG 평가는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밖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좀 정리를 좀 한 거. 그래서 ESG 문제, E는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제가 좀 다소 한국의 여러 가지 해운 실정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G는 오너가 해야 된다. ESG 경영의 핵심은 뭐냐? 과거에는 돈을 잘 벌어서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려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대주주 또는 주주한테 배당을 잘 해주는 걸 좋게다. 그런데 지금은 ESG라는 건 그게 아니다. 아까 지금 이야기가 웰투웨이크라거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이야기지만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친 거를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 가치 경영,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 지원하겠다는 누구냐? 금융권이고 화주고 보험업계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IMO가 이야기하는 205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배출을 하는 소위 온실가스를 포함한 연료를 허용을 하되
대기로 나가기 전에 그거를 소위 상쇄를 시켜가지고 대기로는 중립, 소위 네트 카본이 없는 상태로 보내자 하는 게 카본 뉴트럴이다. 세 번째는 뭐냐? Absolute Emission Zero입니다. 바꾸기 이야기하면 배출하는 가스 자체를 쓰지 말자. 그건 지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소하고 핵연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핵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이미 영국에서는 소위 소형 핵융합 원자로를 300개 이상이면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핵연료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은 물론 그에서는 다소 홍보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규제가 지금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IMO 규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규제 방법이 IMO나 해운계가 원하는 건 뭐냐? 글로벌 어떤 통일된 규제였으면 좋겠다. 이건 해운으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운이 지금 외부나 정치권이나 환경단체에서 해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영어로 문자가 레가드 역할을 하고 있다. 느림보 행세를 자꾸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놓고 IMO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요구를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영내 규제를 하겠다. 머스크는 영내 규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하나의 이상향이다. 그러면은 IMO 규제가 왜 어려우느냐? 핵심은 MBM입니다. 우리가 마켓 베이스 메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켓 베이스 메저의 핵심은 카본 텍스, 카본 프라이싱, 그 다음에 R&D 기금입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섬나라 이런 데 개도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소위 이야기하면 온실가스의 주범은 누구냐? 선진국이다. 우리 개도국은 어느 날 갑자기 너네들이 온실가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면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그 피해를 보상해다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상을 선진국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컵26에서 그걸 확 떨어뜨려 버렸어요. 부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BM에서 나오는 게 배출 탄소에 대해서 톤당 얼마를 부과할 거냐. 이게 차이가 예를 들면 100불, 아까 100불 이야기 나온 100불에서 450불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톤당 얼마를 부과해서 연구 기금을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것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해운계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이다. 그러면 그런 부담을 해운계가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해운계로 봐서는 뭐가 부담스럽느냐? 그럼 이 비용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정리를 하면 규제는 영내 규제일 수밖에 없다. 규제보다도 더 무서운 게 소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세이돈 프린시펄이라고 그래서 금융권, 보험업계, 화주가 요구를 하는 이러이러한 거 아니면 우리가 너 지지를 안 하겠다. 이게 현실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해운계로 봐서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발주 형태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화석연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래연료 플러스 스크라바가 주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LNG가 주였습니다. 지금은 암모니아, LNG 듀얼이 주가 되겠습니다. 바꾸기 얘기하면 자꾸 선사들이 앞으로 선박 발주를 어떤 추진 연료를 쓸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선박 설계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게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단 발주를 하면은 설령이 25년이 넘는 배를 내가 위험 부담을 해서 지금 발주를 할 수 없다.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선사들도 요구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지금 아까 카본 인텐시티 인덱스라는 CII 이야기 나오는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이게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거기 C, D, E에 속하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운항에 제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현재 신조선이 아니라 운항 중인 재래선입니다. 그 대상이 설령 15년 전후의 선박들은 소위 CII의 규정에 위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한두 푼이 아니다. 엔진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여러 가지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해운계로 봐서는 가장 급한 문제다.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흐름은 얼마 전까지 LNG에 대해서는 과도기 연료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과도기 연료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 같은 데는 LNG 추진 선박에 대해서는 금융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로텔담에서 환경론자들이 로텔담에서 CMA, CGM의 LNG 추진 선박이 얼마 전에 인수한 것을 로텔담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메탄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메탄이라고 그러면은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라고 그럽니다. 문자 그대로 엄청난 양이다. 이게 더 나오게 해서는 LNG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래 하다 보니까 LNG를 채택하고 있는 CMA, CGM이 재검토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좀 물러서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장 강한 후보 중에 하나가 메탄올을 쓰는 머스크다. 일본에서는 암모니아를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대체 에너지가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다가 한국이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배를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아까 크라이드뱅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호주에서 중국으로 철광석 이게 전용 루트입니다. 여기에 호주 양대 광산, 그 다음에 스타벌크, 예를 들어서 올덴돌프 몇몇 대형 벌크 선사, 이 주로 케이프 선사들입니다. 이 선사들이 콘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콘소시아를 만들어서 암모니아 시험을 좀 곧 하겠다 하는 자입니다. 이거가 성공이 되지면은 암모니아가 어떤 면에서 빨리 정착이 될 걸로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여러 가지 미결 사항들로 봤을 때는 우리 해운계가, 한국 해운계의 가장 급한 사항은 너무 고도의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우선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다. 어떠한 게 ESG 관련해 가지고 한국 해운이 빨리 선결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를 빨리 확인하고 홍보를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각자가 자기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대체에너지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로 봤을 때 저는 그건 별로 그렇게 큰 시간과 노력을 들기에는 우선순위에서는 좀 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하면은 조금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을 조금 좀 약간 좀 다운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우리 해운계한테 어떤 메시지를 좀 이러이러한 건 이렇게 좀 준비를 해두고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쪽으로 좀 정리를 좀 조금 더 한번 해 주셨으면은 지금 현재 기본 실무 가이드북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이달 중에 아니면 적어도 5월 10일까지는 약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실무 가이드북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어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 동향이 이렇게 되고 무엇이 지금 현안이다. 어디에다가 관심을 주고 한번 지켜보자. 이런 정도지 거기 어떤 해답이 나간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한 거를 조금 좀 보완을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지금 이 김동수 소장님의 그러니까 카피라이트를 자꾸 말씀을 하셨던데 자료에 일단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거기에 가이드북에 일단 유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오늘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질문 또 답변도 이렇게 참 힘들게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멘트.
네, 오늘 장시간 발표와 토론과 진행을 맡아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플로어에 마지막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포럼 현장에서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질문과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은 며칠 후에 녹화본으로 여러분께 다시 소개됩니다. 유튜브에서 오늘 들어오신 것처럼 베이 연구소, BAY 연구소를 치시면 녹화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자료는 한국회사포럼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곳으로 사단법인 한국회사포럼이 주최한 제4회 공개 포럼 글로벌 ESG 동향과 우리 해운업계의 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